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본 월드리딩 채널의 수익 창출은 중지됐지만 국제 뉴스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올바른 정보 취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토론을 러시아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가 아주 적확한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트럼프 해리스 논쟁은 러시아에 부럽지 않은 미래를 보여줬다. 모스크바는 어떤 경우든 올인해야 할 것이다. 즉 주목해서 봐야 한다가 제목입니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든 해리스가 승리하든 러시아로서는 장단점이 다 있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가 되면 러우 분쟁이 일찍 끝날 수 있고 그나마 협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리스가 되면 미국이 망가질 테니 이는 러시아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관점입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자신을 바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이든과의 토론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고 거의 같은 생각을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주요 목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소위 친환경 프로세스를 벌이고 산업을 다시 촉진하며 중국에 넘긴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돌리고 예산을 잡아먹고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해리스는 민주당의 현재 노선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인종,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과잉 보호로 특징 지워지는 소위 사회정의, 바이든 재임 기간 동안 더 많아진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 등입니다. 짜르그라드는 또 트럼프가 해리스의 사회 정의와 가난한 사람들 지원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농담으로든 진지하게든 그녀를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불렀는데 이는 미국에서 메카시즘 시대부터 끔찍한 모욕으로 간주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를 탓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서유럽과 마찬가지로 현대 미국도 좌파 세계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세기 중반 미국은 적세계 위협에 맞서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 이제는 미국 엘리트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이념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짜르그라드는 카말라 해리스의 경제 프로그램은 사회주의이면서도 그것은 좌파 트로츠키류의 사이비 사회주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메시지는 더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미국 최악의 빈곤은 모기지와 신용 빈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와 해리스가 동의한 점은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며 너무 늦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러시아인들은 두 후보 중 누가 러시아에 더 도움이 되느냐가 관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제학자 티무르 샤피르는 선거 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모스크바의 특수군사작전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민주당의 핵심 전략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해리스는 바이든의 키예프 정권 지지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위기를 유럽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와 유럽연합 모두를 최대한 약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모든 일에 사업가처럼 접근하며 거래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는 선거에서 이기면 1월 취임식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티무르 샤피르는 트럼프가 교섭과 협상을 중시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계약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눈 깜짝할 새에 뒤집을 수도 있는 예측 불가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위험한 면도 있다고 티무르 샤피르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란 핵 협정을 취소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티무르 샤피르는 트럼프와 해리스 사이의 선택이 러시아에는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모두 고유한 기회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러시아에 좋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또 미국 엘리트가 자국의 점진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글로벌 갈등도 두려워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 미국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미국 내부의 모순을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샤피르는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내부 문제로 바쁘며 엘리트들은 새로운 세계대전을 두려워하고 좌파 포퓰리즘의 깃발을 휘두르는 해리스는 일시적인 안정의 상징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전을 치르며 군대의 힘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합을 형성해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기는 관점이 다릅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되든 러시아로서는 손해볼 게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이익이란 입장입니다. 트럼프가 이기면 합의가 가능해 특수 군사작전을 더 일찍 완료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해제될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우크라이나에 불을 질러놓고 끄지를 못했지만 트럼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렉산드르 두기는 트럼프가 그런 면에서 러시아의 이익이 되고 카말라 해리스는 다른 면에서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그는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협상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지만 미국의 재앙이 되는 민주당 노선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기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미국의 나쁜 것은 러시아의 좋은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는 미국의 어리석은 부적절함이 많을수록 러시아에는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밑에서 미국이 완전히 미치고 타락하게 된다면 러시아에는 아주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의 미국 대선 토론은 실체가 없고 미국이 재앙을 향해 전속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는 미 대선 토론이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불운한 타이타닉 호에서 있었던 가상의 레슬링 결과와 같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겼는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빙산이 15분 거리에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는 트럼프나 해리스나 배의 진로를 바꾸기 위해 방향타를 잡을 의도가 없다고 은유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이 완전하고 세계적인 재앙을 향해 가고 있으며 세계는 이에 대비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에 따르면 토론 자체는 미래에 대한 환상과 과거에 대한 몇 가지 사실 인용을 혼합한 것이며 후보자들은 그 사실이 뭔지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말에 결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최신의 쇼를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자하로바는 또 국제 관객들이 미 대선 토론에 주목한 것은 미 대통령 임기 동안 어떤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처벌을 받을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